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스터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마스터분들한테 한 3분 정도 갔는데 다들 너무 바쁘셔 가지고 그러다가 조직위에서 가장 만만한 저한테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위주로 좀 이렇게 좀 보여 드릴 거니까 아마 디스커션하기 좋은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CI 컴플렉스 하이 리스크 인디케이티드 PCI인데요. 2022년도에 보니까 스코어에서 페이션 팩터 7개, 프로시저 팩터 6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메이스가 올라가는 걸 알 수 있고요. 대략 이런 것들이 이제 CPCI를 갖다가 정의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기너에서 갓 넘어가느냐 마느냐는 제 루틴 프로시저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온사이트보다 스테이지들을 하고요. CPCI에서 라디알보다 피머랄을 더 선호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레디에이션이랑 콘트라스트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같은 엔지오그래픽 뷰로 시술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비기너라면 이 CPCI에서 컴플리케이션을 매니징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제가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가능하면 환자가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코스트가 되고 그러면 이제 원이어 팔로우 엔지오를 거의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지들을 더 하는 이유는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은 당뇨 있는 스리베슬 캐비지해야 되는 환자들이 있을 때 먼저 흉부외과한테 컨설트를 내고 환자에 대해서 캐비지 옵션을 하고, 근데 대부분 설명한다고 해서 환자가 캐비지를 잘 안 하죠. 올드에이지 이러면 안 하고 좋죠. 그러면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환자나 보호자한테 이 위험성이 있고 하다가 잘못되면 BP 떨어지면 에크모 넣어야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고 스테이지를 선호하는 편이고, 오전에도 이런 여러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세컨 오피니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보면 딱 해서 PCR 했는데 나중에 삭감 받고 오면 내가 저걸 왜 했지 이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인 선배님들 한번 엔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CT 환자나 심한 이제 스리베슬, 레프트 메인 동반 이런 환자들은 가장 좋은 리절트 위해서 엔조를 충분히 리뷰를 하고 어떤 계획을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충분히 고민해보고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실제 프랙티컬한 이슈도 있는데요. 이제 칩 환자를 했는데 CCU에 자리가 없다든가, 그다음에 엔조 한 10개쯤 잡았는데 그중에 2명이 칩이고 CTO 있고 레프트 메인 스리베스 이러면 체력도 솔직히 딸려서 그런 경우에 온사이트에서 위험한 것보단 스테이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피샤에서 다 스몰러 미니멈 인베이시브로 가니까 레디알도 하고 오전에 스너프박스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칩 PCI에서는 피머럴을 더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샥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CTO 하다 보면 레트로그레이드를 하다가 안티그레이드로 와이어가 넘어가면 플로우가 레트로에서 콜레테럴 하던 게 안티그레이드로 바뀌는 순간에 BP 드랍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스트 페인 있고 이런 경우 있으면 이제 매니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피머럴 더 선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바나 에바나 타비 에크모 이런 거 많이 하고 그걸 막다 보니까 이제 굳이 8프렌치 정도는 컴플리케이션 없이 잘 막을 수 있는 경험들이 더 많이 쌓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프렌치 정도 돼야 로타를 하면서 로타 안에 가이드라인이나 질러를 넣고 그 안에 로타까지 넣어가지고 만약에 시술할 경우가 필요하다면 8프렌치가 필요한데, 이런 시슬레스 카테터 7.5, 8프렌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디바이스가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글라이드 시스라고 되게 슬렌더 작은 이제 그 시스들인데 그것도 충분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드 에이지에 이제 그 할머니들 보면 특히 이제 서브클라비안이 되게 이렇게 토처스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7프렌치 안센이나 셔틀 걸 이렇게 펴가지고 해야 되는데 피는 것 자체도 환자가 페인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드물지만 이제 칼스캔이 심한 경우에 이제 시술하다 보면 스텐트가 디서치해서 이게 거기 꽂혀 있고 스텐트 벌렁 빠지고 이런 경우에 이제 스네어로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스네어로 잡아서 라디알로 6프렌치, 7프렌치로 빼내려면 상당히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그 피모랄로 10프렌치나 해서 그 시스 놓고 글로 이렇게 잡아빼면 아주 쉽게 빠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칩 PCI에서는 가이딩 카테터를 충분히 백업을 해서 그 아끼는 프로시저 타임이 피모럴 블리딩, 어시스트 블리딩에 대한 위험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나 충분히 실력 있는 분들은 라디알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을 이렇게 엔졸 하나 찍고 양쪽에 한 3가지 정도 좋은 뷰를 잡고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저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서 도와준 방선사 없이 1번, 2번, 3번 본인이 움직이면 금방 잡힐 수 있고, 방선사가 하는 거는 요 옆에 엔조 옆에 레퍼런스 이미지만 1번, 2번, 3번 맞춰 딱딱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시술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콘트라스트도 줄일 수 있고 레디에이션도 줄이고, 특히 중요한 게 처음에 엔조랑 비교가 되면 나중에 컴플릭이 생겨서 마일드한 퍼포레이션에 다이색이 생겼을 때 첫 이미지랑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각도로 찍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성바로병원 같이 좀 작은 2차 병원에서 이제 비교적 그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과 일할 때는 이 기계를 직접 움직이면서 엔조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컴플리케이션을 매니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뭐 타입 5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뭐 스테이블하냐 언스테이블하냐 가지고 이제 뭐 본론으로 막고 본론을 잘 막히면 상관이 없으나, 이제 안 막혔으면 결국 하는 것들이 코일을 넣는다든가 패드 엠볼리제스를 한다든가 마이크로 파티클을 넣는다든가 커플드 스텐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 컴플리케이션 얘기가 오늘 주제는 아닌데 이런 것들을 다 해볼 수가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패드 엠볼리제랑 처음에 마이크로 파티클을 많이 썼었는데 그 다이를 잘 섞어서 천천히 줘야 되는데, 이제 잘못 세게 주면 거기가 더 럽처된 사이트가 더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심플하게 하기는 코일하고, 그다음에 아예 사이드 벤치가 크게 터지면 커플드 스텐트로 막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82세 여자 53% EF 당뇨 고혈압이 있었던 ER로 오신 ACS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서크 오스 CTO고 레프트맨 바이큐션 이전은 PCI 2년 전에 시행을 했던 환자입니다. 콜레테럴이 잘 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기 스텐트는 분명히 있고, 환자의 임상 양성을 봐서 최근에 어딘가 더 막혀가지고 이런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NC를 다시 붙여서 크러싱했던 데 붙이고, 그다음에 그 크루세이드랑 콘퀘스트 프로 12로 최대한 여기를 갖다가 이제 힘으로 스텐트 오스를 이렇게 찔러서 이제 크랙을 내서 가려고 그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슈퍼크루스라는 이런 사이드 브랜치 접근용 마이크로 카테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영상은 없는데 이렇게 여기다 위치를 놓고, 그 다음에 콘퀘스트 프로도 이 상황에서도 결국은 안 들어가가지고요. 여기다가 그 아스타트 20이라고 페리페라에 쓰는 아주 단단한 와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고 하니까 비교적 쉽게 이렇게 쭉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이 슈퍼크로스는 이렇게 꺾여 있는 카테터이기 때문에 얘가 이 스텐 스트로 사이 딱 막힌 데를 갖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보통 뭐 파인 크로스도 바꾸고 코세어로도 바꿨는데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런 토너스랑 턴파이크 골드라고 해서 앞에 이제 나사 모양으로 메탈이 있어가지고 스크루 돌리듯이 돌리면 돌아가는 그런 게 있어서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까지 하고 돌리면 이 팁 자체가 스텐 스트럿을 살짝 들어가고요. 거기서 살짝 들어간 상태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열심히 돌리면서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 아주 눈곱만큼씩 조금씩 진행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행된 상태에서는 얘가 박힌 상태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 스텐 디스탈에는 아주 마이크론 채널이 있어가지고 쉽게 고기만 뚫고 들어가서는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키싱볼러하고 양쪽 DCB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키싱하고 스텐트는 잘 끝났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면 이런 사이드 브랜치 CTO에서 슈퍼크로스 같은 마이크로 카테를 충분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심스럽게만 쓴다면 이런 페리페럴 CTO 와이어가 코로널 CTO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로타를 충분히 뭐 많이 쓰고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안 넘어가는 리전에 있어서는 토너스나 턴파이크 같은 골드 같은 마이크로 카테터를 한번 돌려서 써볼 수 있다. 비교적 큰 손해 없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여드리면 65세 남자고 이착증 괜찮고 고혈압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은 미드에이레이디 CTO, 되게 숏 CTO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셉타레이션 넣고 팁 인젝션 하면서 이쪽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가야 세컨을 와이어링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비교적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 서브 인티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트로는 거의 없고 쏘는 게 안티그레이드에서 이렇게 셉탈로 돌아가는 그런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쏘는 것 족족 결국은 다이색이 그 안으로 헤마토마가 이제 다이가 차는 거라서 빼가지고 패럴렐 와이어를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성공을 못하고 서드로 리엔트리를 시도했는데 역시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입시레터럴 콜레터를 찾았는데 여기 다이고넬에서 이렇게 쭉 가는 거는
저 끝으로 가는 건 사용할 수가 없었고, 보시면 세팔에서 들어가는 파인 크로스가 여기 파인 크로스 넣고 팁 인젝션까지 살짝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브 인티마로 안티그레이드 들어간 게 보이시고, 그래서 시원통에서 입시라테랄 콜레테럴 와이어링을 조심스럽게 하고, 그래서 옆에 다이고널로 들어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파인 크로스 마이크로 카테터를 갖다가 충분히 진입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가야 세컨드를 갖다가 레트로로 입시라테랄 레트로로 쭉 진입을 시켜가지고 안티그레이드 있는 마이크로 카테터까지 갔고요. 결국은 파인 크로스를 갖다가 더 진입을 시키고, 여기서는 이제 뭐 리버스 카트 안 하고 다행히 다이렉트 레트로이드 와이어가 진행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EBU를 갖다가 빼고 이제 인게이지 적힌을 넣어서 양쪽 피머럴 펑처에서 이쪽에서 안테그레이드 들어간 거를 레트로그레이드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이딩 카트 두 개를 하나를 넣고 하나를 빼고 하나를 넣고 하나를 빼고 하면서 이제 충분히 안전하게 익스트레이션을 시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까 들어갔던 이 뒤는 그 서브 인티마로 위에서부터 왔던 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시 마이크로 카트 들어갔다 사스케를 넣어가지고 요 와이어 따라서 왔기 때문에 여기는 트루니까 거기서 와이어를 하고 본론을 하고 아이부스를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뭐 앞에 스탠트 넣고 시술 보시면 파이널에 아무런 문제 없이 시술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보면 입시라테랄 콜레테랄 CTO도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익스트레이션도 할 수 있는데 두 개를 가지고 물론 하나라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거보다는 두 개로 안전하게 익스트레이션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일리 톨출산 셉탈 채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빳빳한 마이크로 카테터보다는 파인 크로스나 턴파이크 LP나 코세오 프로엑스가 좀 이렇게 낭창낭창한 게 더 안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 케이스가 남았는데 이게 가장 제가 궁금하고 여러분들과 디스커션하고 싶을 만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73세 여자고 당뇨가 있고 흉발과에서 환자는 체스트페인 있다고 그 다른 선생님께서 쭉 팔로우업을 하다가 이제 담당 스텝이 바뀌면서 환자가 그동안 계속 아팠는데 참고 있었고, 그래서 캐비제토 환자는 저한테 리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디렉셔널 엔지오를 보시면 플로우 자체가 그 이어진 부분 앞으로 보면 아너스모스 사이트 앞쪽에 타이트하게 스테노시스가 있고 다이고날이 있고, 그 결국은 페인의 원인이 이 앞에 다이고날이 있는 이쪽이 스펙상에서 안테로라테랄 쪽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뚫어야겠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 안티그레이드 와이어 자체가 뭐 패럴렐까지 했는데 요 아래로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옆으로 빠져가지고 리마로 선택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리마는 당연히 그거 하나만 가지고 LED가 공급이 되는 거니까 헤모다이내믹 언스테빌리티 되게 주의해서 시술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이크로 카테터가 여기까지 온 다음에 팁 인젝션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그 이미지는 없는데 리마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나스모 사이트 자체에서 대부분은 디스탈 에이펙스 쪽으로 와이어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꺾어서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카테터를 사용하면은 좋은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에 이 환자 같은 경우 리버스 카트를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뭐 리버스 카트 한 다음에 익스트레이션 시행하고 본론 쭉 하고 스캔 넣고, 그래서 파이널 엔지오를 보시면 플로우가 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스모 사이트 그 부위랑 그 뒤에 부위에 또 병이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거기는 PCI는 하지 않았고 앞에만 충분히 이어졌고, 그 다음에 뭐 증상은 좋아지긴 했는데요. 다음 환자랑 좀 비교해 보시면 뭐 이 케이스에서는 캐비즈 환자에 있어서 리마를 통한 레트로 CTO도 조심스럽게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교훈적인 게 되겠고, 68세 남자고 ER로 왔습니다. 캐비즈 한지 10년 지나신 분이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이고, 이분은 요게 6개월 전에도 ER로 왔었는데 그때는 뭐 문제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스파즘만 했는데 스파즘이 좀 있어서 나이트리트 제제 주고 조금 가라앉나 싶어서 갔는데 6개월 만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캐비자 뭐 서크는 이어놓은 데는 없고요. RCA는 그 원래 메인 베슬이 이어놓은 데까지 충분히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마는 보시면 예전에 그 전에 스텐트 했던데 바로 뒤에까지 아주 타이니하게 플로우가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펙을 찍었는데 LAD 쪽에 한 12%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있어서 결국은 PCI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근데 이분은 리마가 되게 방향이 안 좋아 가지고 리마 카테터도 그렇고 JR 카테터도 그렇고 잘 걸리질 않아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JR에 파인 크로스란 걸 넣어서 각도 잡아 가지고 와이어를 먼저 넣고 나서, 그래서 와이어를 여기까지 넣고 안정화 시킨 다음에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티그레이드 와이어를 먼저 했고요. 그래서 와이어링 자체가 쉽진 않았는데 이 턴파이크 LP라는 카테터를 파이브러스 티슈 안에다 박아 놓고 그 다음에 콘퀘스트 프로 12로 미니까 다행히 스텐트 안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쭉 딸려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밀려가서 와이어 넣고 그 다음에 턴파이크는 이렇게 돌리면 쭉쭉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레트로에서 오는 플로우 여기까지 보고 마이크로카테터 집어넣고 벌룬 쭉 하고 스텐 넣고, 근데 보시면 이분은 뒤에도 플로우가 안 좋아가지고 결국은 요 아나스모스 사이트 자체에 벌룬 한 번 하고 스텐트를 더 넣었습니다. 결국은 스텐트가 앞에 있고 중간에 비고 2개 넣었는데요. 그래서 플로우 최종적으로 보시면 오히려 이쪽에서 리마 쪽으로 플로우가 갈 정도로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증상이 뭐 확연하게 좋아졌는데요. 아까 그 두 분과 이 두 분의 차이는 결국은 원래 LAD를 뚫었을 때 리마를 이어놓는데 거기를 갖다가 스텐을 이쪽에서 타이트하면 해주느냐 마느냐가 되게 롱텀하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뭐 있는 자료는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더 뒤에도 병은 있는데 거기는 너무 작고 거기까지 뭐 시술하기는, 그래서 이렇게 멈췄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제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칩 PCI에서 저 같은 경우는 온세트 스테이지를 좋아하고 피모랄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다이를 쓰기 위해서 엔지오그래피 비율을 몇 개 정해서 시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테크닉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일링, 패드 앰블레이션, 마이크로 파티클, 커버드 스텐트, 그 다음에 필요하면 스네어링,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가이드와이어나 마이크로 카테터나 익스텐션 카테터를 갖다가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국은 캐비지가 다 완벽한 게 아니어서 캐비지 한 다음에 환자는 체스트페인이 있어서 해결하려고 저희한테 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과연 어떻게 유의바스클레이션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뭐 많은 선배님한테 오히려 조언을 제가 구해보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